자, 벌써 우리 3차시까지 왔죠? 자, 제대로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여러분들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잘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3차시 수업입니다. 자, 수능 특강으로는 페이지가요, 약 18페이지 정도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을 시작하는데요. 생명체 유기적 구성하기 전에 약간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생명과학 1에서 배웠던 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생태계 기억나십니까? 자, 생태계는 뭐와 뭐의 결합이라 그랬습니까? 무생물적 요소와 자, 생물적 요소의 결합이라 그랬죠. 자, 생태계 밑에 뭐라 그랬어요? 군집 있습니다. 군집은 뭡니까? 여기서 모든 생물을, 자, 모든 생물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생태계에서 무생물을 뺀 나머지들, 몽땅 다를 갖다가 우리는 군집이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체군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개체군은 뭐예요? 자, 이 모든 생물 중에서 같은 종인 생물의 집합. 기억나세요? 꼭 기억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수능 봐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바퀴벌레가 바퀴벌 1, 여기 바퀴벌레 2, 여기 바퀴벌레 3. 자, 그러면 여기 사람 1, 여기 사람 2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군집이라 그런다. 그 중에서 여기 사람 1, 2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개체군. 이걸 뭐라 한다? 바퀴벌레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한다? 개체군이라고 한다. 얘를 갖다가 군집이라고 표현하고 얘를 갖다가 개체군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이 집단은 개체군이 몇 개? 2개, 그리고 군집이 몇 개? 1개가 되겠죠. 그럼 이 밑에는 뭐가 있냐? 바로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개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울 거는요, 이 개체 밑으로 내려가는 걸 배울 겁니다. 우선 동물 먼저 해볼게요. 동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개체 밑으로 들어가는 거 첫 번째 개체 밑으로 들어가는 거 뭐가 있습니까? 기관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동물이고요. 자, 식물은 어떻게 나눠지냐? 기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직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조직이라는 게 있고, 자,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외워주세요.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바로 뭐예요? 기관계가 여기 있고요. 여기는 대신 뭐가 있어요? 조직계가 있다는 거,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시험 문제를 내는 근본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바로 비교와 대조예요. 비교와 대조입니다. 얘와 얘가 어떤 식으로 차이나고 얘와 얘가 어떤 점이 비슷한지를 비교와 대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 뭐부터 배울 거냐면, 자, 동물을 먼저 해볼게요. 이건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가 있고요. 세포는 모든 생물의 기본적 구조적 단위라 그랬습니다. 세포의 구조적 기본적 단위. 자, 요거를 또 이해 못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가르쳐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예를 들어서 거리를 재볼게요. 거리를 재보면요, 요만큼의 거리를 재는데 얘가 만약에 20cm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20cm라는 건 1cm라는 게 몇 개 있다는 뜻이야? 20개 있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20cm 이게 바로 뭐야? 단위지, 단위. 기본적인 단위. 센티미터라는 이 단위가 몇 개 있다? 20개 있다라는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라는 애를 잘게 쪼갰을 때 가장 기본적인 이 단위가 바로 뭐냐면 바로 세포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자, 세포 다음에 금방 뭐라 그랬습니까? 조직 이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계에 있다 그랬죠. 자, 조직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상피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상피 조직. 그 다음 무슨 조직이 있냐면 결합 조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 조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신경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상피 조직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피부 얘기하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피부. 결합 조직은 뭐냐면요. 그냥 본드 같은 조직, 어떤 세포와 세포들을 결합시키는 조직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결합시키거나 아니면은 결합시키거나 혹은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결합시켜주는 거는 본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지지해준다고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대표적인 게 혈액이라든지 혹은 뼈다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조직은 뭐가 있을까요? 근육 조직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근육세포 그거 얘기하면 되겠죠. 신경 조직은 신경세포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조직은 쉽게 말해서 뭐 같아요? 조직의 정의는 뭐 같습니까? 조직의 정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같은 역할을 하는 세포들의 모임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쉽죠, 그죠? 한번 상피 조직은 뭐예요? 상피 세포들의 모임. 결합 조직은 뭐겠어요? 결합 세포들의 모임. 근육 조직은 뭐겠어요? 근육 세포들의 모임. 신경 조직은 뭐겠어요? 신경 세포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관이라는 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은 쉽게 와닿는 거 뭐 식도, 위, 소장, 대장, 십이지장 이런 것들 혹은 심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위가 하나 있습니다. 자, 위라는 하나의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자, 위에서 하는 기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위는요, 소화를 역할하죠. 자, 소화하는데 어떤 물질을 소화시킨다?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단백질을 소화시키죠. 그죠? 단백질. 어떻게 소화시킨다? 위에서 나오는 효소가 어떤 게 있어요? 펩신이라는 물질이 있죠.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위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위 벽을 잠깐 뜯어볼게요. 위 벽을 잠깐 뜯어보겠습니다. 위 벽을 잠깐 뜯으면요. 위 벽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는 뭐냐면요. 이걸 상피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피 조직. 뭐야? 그럼 이거 하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상피 세포들의 모임. 이걸 갖다가 상피 조지라 그랬죠. 선생님, 아까 피부라면서요. 예, 맞아요. 피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피부도 상피 조직이지만 이 위 있잖아요. 위 여기 있는 이 부분은요. 내 몸속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내 몸속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입하고 여기 사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입에서 여기 쭉쭉 내려와서 위 이렇게 있고 위 이렇게 쭉 그래. 죄송합니다. 그림 못 그려. 죄송해요. 나 원래 이렇게 그림 못 그리지 않아. 미안해. 펜으로 그려서 그래. 화면에다가 미안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입,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또 맨 끝에 직장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관이에요. 그럼 적어도 여기에 이 사이에 있는 물질은 내 몸속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이 피부와 여기 맨 겉에 있는 이 세포들은요, 거의 재질을 갖다 비슷해요. 그래서 상피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요, 다시 한 번만 위로 돌아와서 위에서 여기 겉에, 여기 음식물이 들어찼겠죠? 이 음식물과 접하는 이 면을 갖다가 이 면에 있는
이 세포를 우리는 상피세포라 그러고 상피세포들의 모임은 우리는 상피조직이라 그러죠. 자, 그 밑에 뭐가 있냐면요. 그 밑에 여기 보면 근육세포가 있어요. 근육조직이 있어요. 근육세포들의 모임이 근육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상피조직과 근육조직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물질이 결합시키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결합조직이라 그래요. 그런데 근육세포는 지멋대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신경세포 혹은 신경조직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신경조직이 근육세포에게 자극을 주면 근육세포는 수축과 이완을 하는데 목적은 뭐예요? 상피조직이 수축과 이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와 얘를 결합시키는 본드, 악교와 같은 본드가 필요하죠. 그 본드가 바로 결합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포들의 모임은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조직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조직들의 모임을 다시 뭐라 그랬어요? 기관이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 그럼 조직들의 모임을 기관이라고 하겠죠. 그럼 기관의 정의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기관의 정의는요. 기관의 정의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우고. 기관의 정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직들이 모여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갖다가 우린 기관이라고 합니다. 조직은 단순히 같은 역할을 하는 세포들의 모임이라면 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기능을 수행한다. 그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해야 할 일 이제 기관계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기관계는 여러분들 배웠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자, 기관계는 뭐가 있습니까? 소화계 혹은 신경계 혹은 순환계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호흡계 이런 거 있죠. 그죠? 자, 소화계는 뭐로 구성돼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직장까지 이걸 몽땅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소화계라고 하는 거겠죠. 신경계는 뭐가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있죠. 자, 중추신경은 뇌하고 척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추신경은 뇌하고 척수. 자, 말초신경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말초신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아이고, 공부 다시 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말초신경은 자율신경과 하나는 숙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순환계는 뭐가 있어요? 순환계는요. 심장, 혈관 이런 거 있죠. 호흡계는요. 기관지, 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럼 기관계의 역할은 기관계의 정의는 뭐겠습니까? 기관계의 정의는요. 기관이 모여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소화계는 소화기관들이 모여 소화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요. 신경계라는 건 신경이 모여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지금부터 배울 거는 식물계에 있습니다. 식물계 앞장 보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외워볼겠습니다. 세포.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조직.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조직계.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개체 있습니다.
자, 세포는 아까 똑같습니다. 아까 동물계랑 똑같아요. 모든 생물의 구조적 기본적 단위가 되고요. 자, 조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하나는 표피조직,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통도조직, 통도조직. 그 다음 뭐가 있냐면 해면조직이나 울타리 조직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옛날 책은요, 책상 조직이라고도 써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에서 책상 조직이라고 써 있는 책은요, 갖다 버리세요. 굉장히 옛날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피 조직계로 넘어가는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표피 조직은 조직계에서 표피 조직계를 이루고 통도 조직은요. 그래서 뭐를 이루냐면 관다발 조직, 죄송합니다. 글씨가 그지 같아요. 조직계를 이루고요. 얘네들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기본 조직계라고 합니다. 자, 표피 조직은 아까 동물에서 뭐랑 비슷하냐면요. 상피 조직과 비슷해요. 그럼 비슷하고요. 통도 조직은 뭐냐면 물관체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통도 조직은 사람으로 따지면 뭐가냐면 혈관하고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해면 조직과 울타리 조직은 표피도 아닌 것이 통도 조직도 아닌 것이 나머지 몽땅 다 하고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파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파리가 있죠. 이파리가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이파리를요. 자, 얘를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서 볼게요. 한마디로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볼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렇게 겉에 있는 요 세포들의 모임, 겉에 있는 이 세포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표피 조직계라 그러겠죠. 표피 조직이라 그러겠죠. 그러면 표피 조직이고, 그러면 여기 가운데 관이 있어요. 이 관이 있는데 이 관을 우리는 물관체관이라고 해서 통도 조직이라고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조직이 있는데 위쪽에 있는 이렇게 아주 나란히 울타리 모양으로 나란히 있는 모양, 이걸 갖다가 우리는 울타리 조직이라고 합니다. 위에 써놨죠? 그리고 밑에는요, 이렇게 넓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해면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당연히 여기 보면요, 얘가 입의 윗면이고요. 윗면. 여기가 입의 아랫면입니다. 위에서는요, 빛이 내려지겠죠? 광합성, 빛이 내려지겠죠? 그러면 여기는요,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울타리 조직이 촘촘하게 배치되는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빛을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빛을 하나라도 놓치기 싫으니까 이렇게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해면 조직이 이렇게 넓게 있는 뭐예요? 아랫면에서 뭐가 들어옵니까? CO2가 흡수되겠죠. 그러면 넓게 있어야지만 CO2가 이렇게 CO2가 잘 흡수되지 않겠니, 그지? 넓게 있어야지만 CO2가 잘 흡수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기본 조직계라 그런다는 거 하나만 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관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생식기관. 하나는 생식기관과 하나는 영양기관이 있습니다. 자, 생식기관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꽃 있고요. 영양기관은 뭐가 있습니까? 뿌리, 줄기, 잎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조직들이 각각의 조직들이 어떻게 이게 모여서 이런 조직계를 이루고요. 그럼 이 조직계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기관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꼭 동물과의 차이점 뭐다? 조직계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자, 지금부터 배울 건 뭐냐면 생명체의 구성 물질입니다.
구성 물질. 자, 그 먼저 배울 거 뭐냐면 물 있습니다. 물. 물은 H2O. 자, 첫 번째 우린 산소부터 할게요. 산소의 원자번호 몇 번? 몇 번? 8번 있습니다. 자, 원자번호 8번이다. 그러면 체외각전자는 몇 개? 몇 개? 체외각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6개. 체외각전자 6개. 자, 옥텟 규칙에 의해서 몇 개를 만족해야 된다? 8개를 만족해야 된다. 그럼 나머지 2개는 누군가에서 갖고 와야 된다? 나머지 2개는 얘한테서 갖고 와야 된다. 수소에게서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얘가 원자 몇 개, 총 몇 개? 8개를 만족하고, 얘도 원자 몇 개를 만족한다? 2개를 만족하고, 얘도 몇 개를 만족한다? 2개를 만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 그런데 얘는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꺾을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 전자쌍이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긴 더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를 띄고 얘는 전자를 얘가 더 땡겨가기 때문에 얘는 이쪽 부분은 더 플러스를 띈다. 델타 플러스를 띈다. 자, 델타 플러스를 띄기 때문에 얘와 얘는 서로 극의 성질을 갖게 되고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극성 물질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물이 극성 물질이야. 물이 극성 물질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여기 물 분자가 하나 있지? 그럼 옆에 당연히 또 물 분자가 하나 있겠지. 그지? 물 분자 있겠지. 그럼 얘를 서로 땡기려는 힘이 생기겠지.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땡기려는 힘이 생기겠지. 이 땡기려는 힘이 뭐야? 수소 결합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결합은 공유 결합. 여기에서 얘를 갖다가 수소결합. 그럼 수소결합 뭐야? 한마디로 분자 사이에 땡기는 힘. 공유결합은 하나의 분자에서 그 안에서 원자와 원자 사이, 원소와 원소 사이에 땡기는 힘을 공유결합이라 그런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극성 물질은 당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를 갖고 있는 극성 물질의 부분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극성 물질의 부분과 서로 땡기려는 힘이 생기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자연스럽게 극성 물질끼리 서로 모여 있으려고 그러겠지, 그지? 극성 물질끼리 서로 모여 있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수소 결합을 형성해서 결합을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무극성 물질은 자연스럽게 극성이 지들끼리 뭉치다 보면 무극성 물질 자연스럽게 지들끼리 뭉치게 되겠지. 그치? 이거 갖다 우리마다 반대로 발사의 힘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고, 자, 그런 식의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물이 극성 물질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소 결합을 당연히 띠게 되고, 그러면 내가 열을 가했어. 열을 가하면 이 열에 의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액화가 되고 고체가 액화가 되고 기화가 되지 않겠니? 그러면 고체가 액화가 되고 기화된다는 뜻은 결국 무슨 뜻이겠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이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 아니겠어? 그지? 액화가 된다고 기화가 된다는 뜻은 뭐냐?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면 열이 결국 뭐 한다는 뜻이야? 수소 결합을 깨버린다는 뜻이겠지? 이거 사이를 이 분자 사이를 멀어진다고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 결합을 깨버린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수소 결합이 있는 것과 수소 결합이 없는 것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깨기 힘들겠니? 당연히 수소 결합이 있는 게 더 깨기 힘들겠지. 그 말 뜻은 수소 결합이 있는 것을 기화시키려면 더 많은 열을 가하고 또 똑똑하게 말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가해야 된다는 뜻이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극성 물질은 결국 수소 결합을 한다는 뜻이고 수소 결합을 한다는 뜻은 결국 뭐다? 기화열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겠지. 혹은 또 뭐겠어요? 비열이 크다는 뜻이겠지. 비열은 뭐겠어요?
1kg의 물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온도를 1도씩 높인다는 뜻은 바로 뭐냐? 이 거리를 점점 더 벌린다는 뜻이겠지. 이 거리를 점점 더 벌리려면 결국은 열이 더 많이 필요하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결국 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극성분자다. 끝.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쭈르륵 따라온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자, 물을 가장 먼저 했죠? 인체의 68% 정도 물을 차지하고요. 나머지 한 16% 정도를 누가 차지하냐면 단백질이 몸을 구성합니다. 자, 나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부터 차례대로 해볼게요. 자, 단백질은요, 인체를 구성하는 16% 정도 차지하는데, 단백질은 뭐의 중합체냐면, 아미노산의 중합체입니다. 자, 아미노산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질소 있고요, 수소 있고요, 여기에 R 있고요, 여기 H 있고요, C,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생명과학을 많이 공부한 학생 혹은 화학을 잘 공부한 학생을 위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여기를 아미노기라 그러고요. 얘를 카르복실기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작용기예요. 아미노기란 작용기, 카르복실기란 작용기입니다. 아미노산은 인간의 아미노산 종류는요. 약 20가지 종류가 있고요. 20종류가 있고요. 여기 R1이라고 써 있죠. 이 R1이 1부터 R20까지 있습니다. 자,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요. 자, 어떻게 결합하냐면 이렇게 결합합니다.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 R1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여기 R2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거 두 개가 결합을 합니다. 딱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OH죠? OH. 자, H가 두 개고 O가 하나다. 와우! 여러분 쉽게 하는 거 있습니다. 쉽게 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물입니다. 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떨어져 나가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쫙 결합을 하죠. 자, 이 결합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뭐라 그래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럽니다. 펩타이드 결합이랍니다. 펩타이드 결합이라 그럽니다. 그럼 펩타이드 결합을 할 때 물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탈수 반응이다. 탈수하는데, 자, 두 개가 합쳐졌죠? 합쳐서 압축됐죠? 탈수 축합됐죠? 그래서 두 개가 하나의 물질이 됐습니다. 중합 반응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펩타이드 결합을 탈수 축합 중합 반응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1번 아미노산, 2번 아미노산, 3번 아미노산, 4번 아미노산, 5번 아미노산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그러면 1번 아미노산과 2번 아미노산 사이의 이 결합을 우리는 당연히 펩타이드 결합, 2번 아미노산과 3번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한다? 펩타이드 결합. 그럼 1, 2, 3, 4, 5를 하나하나를 우리는 아미노산. 이 전체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요, 다시 말합니다. 단 하나의 단백질 한 개는 아미노산 몇 개? 5개로 이루어져 있고, 펩타이드 결합을 몇 개로 이루어졌다? 4개의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피부 있죠? 이런 거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효소.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호르몬 이런 거, 항체 이런 거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얘들은요 굉장히 열에 약합니다. 열에 약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꼭 좀 알아두세요. 모든 생명과학 혹은 꼭 생명과학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라도 기본을 좀 아셔야지만 이 기본을 아셔야지만 쉬울 것 같아 생명과학 접하기 쉬울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립니다.
자, 모든 것은요, 크게 세 가지로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물질적 개념, 하나는 형태적 개념, 하나는 기능적 개념입니다. 자, 종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종이라는 물질이요. 얘가요, 이렇게 펴 있어요. 펴 있으면 얘의 기능은 뭐예요? 필기의 기능을 합니다. 혹시 나하고 나를 잘 본 학생은 알지 모르겠지만요. 종이를요, 이렇게 둘둘 말려 있습니다. 종이가 둘둘둘 말려 있어요. 모의고사 종이가 둘둘 말려 있습니다. 당연히 똑같이 종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형태가 둘둘 말려 있는데 기능은 무슨 기능을 하냐? 구타의 기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효소의 형태를 띠면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똑같은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막에 있으면 막에 끼어 들어가 있으면 막단백질로 끼어 들어가 있으면 무슨 기능을 하냐? 수송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아요? 나트륨, 칼륨, 빰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어요? 나트륨 채널, 칼륨 채널 혹은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라는 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떠한 물질이 어떠한 형태를 띠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형태를 알면 현미경으로 형태를 관찰할 수 있으면 기능을 알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형태가 부셔지면 기능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막단백질이 다시 말할게요. 효소라는 애가 얘가 형태가 찌그러지면 자기의 물질 대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이 효소라는 건 그만 뭘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단백질. 그러면 얘는요, 일정한 형태를 띠게 돼요. 일정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태를 띠게 되는데 열을 가하면 얘가 형태가 찌그러져요. 그러면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 단백질의 가장 쉬운 예는 뭐가 있냐면 바로 달걀이 있습니다. 자, 달걀 딱 보기에는 굉장히 투명한 흰자가 있지 않습니까? 투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를 프라이팬에 넣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하얗게 굳죠? 그럼 걔를 다시 식히면 다시 투명한 게 됩니까? 안 되죠. 그 투명한 거는요, 원래 몽땅 단백질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얘가 열을 가하는 순간 형태가 바뀌는 순간 자기 역할을 못해서 하얗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기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돼버립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거 발생합니다. 사람의 체온은 몇 도예요? 36.5도가 되겠죠. 물론 아기의 체온은 좀 높습니다. 그러면 36.5도가 되는데 얘가요, 만약에 40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효소가 하나씩 부셔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의 체온이 올라가면 죽는다라는 말은 뭐 때문에 죽는다? 나의 효소가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나의 효소가 왜 자기 역할을 못하냐? 찌그러졌기 때문이다. 왜 찌그러졌냐? 효소가 자기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온도인 36.5도보다 체온이 40도씨로 올라갔기 때문에 효소가 자기의 형태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가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못한다. 자기 역할을 못하면 내 몸속에서 물질 대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물질 대사를 수행하지 못하면 죽는다가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은요, 열에 굉장히 약하고 꼭 내 몸의 체온을 36.5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백질의 구성 원소는요, 쉽게 말할게요. CHON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보통 유식하게 촌
이라고도 얘기합니다.